지훈은 감사를 맡고 있는 도희를 통해 희수에게 현 시세의 2배를 제시한 상태였다. 이것만으로도 100억 원 수준의 금액이다. 감사님이 보실 때는 그 금액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너무 많이 주셨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장사는 원래 정해진 금액이란 것이 없습니다. 판매도 거의 없지요. 오직 뺏고 뺏기는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레이첼이 조직에 투자한 금액은 본인이 이곳에서 번 돈 약 10억 원 정도고 이를 장부상 후하게 쳐준 금액이 약 40억 원 정도입니다. 원래는 이 금액도 다 주는 것이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 100억 원이면 후하다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뒷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만 강 사장님이 남궁용 선대에게서 받은 금액이 아닌 개인 돈으로 해결하셔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뿐이지요. 잠시 고민을 하던 지훈이 묻는다. 감사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사장님과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떠나 레이첼 대표는 조직에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남궁용 회장의 친일 세력이 잡고 있어 어려웠지만 지방은 각 지부대표들을 치마폭에 감아서 여러 추잡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말하기도 민망한 내용들이지요. 원래 우리식으로 하면 권력이 바뀌었을 때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것이 기본이고 특히 H같이 행동했던 여자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그 여자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훈이 본 김도희 감사는 비록 조직에 몸담고 있었지만 상식과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기본적으로 공평한 스타일이라는 판단이다. 그 동생인 김원일도 훌륭하고 형제가 모두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지훈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에 달리할 말이 없다. 할 수 없지요. 전에 말씀드린 2번째 안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동생 녀석은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요? 만약에 결정하신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미리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동생인 김원일 씨. 아니, 이제부터는 김원일 과장이지요. 선샤인 그룹과 별개로 저와 개별적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만나 뵙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와 여러 기업 일을 하면서 경험을 좀 쌓고 궁극적으로는 선샤인 그룹에서 직영으로 하는 회사 중 하나의 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더 좋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동생분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더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녀석은 이곳을 떠날 수가 있겠군요. 도일은 평소와 달리 흥분된 목소리로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이곳도 바뀔 테니 이후 잘 정리된 후 그 운영을 마치면 여러모로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장님이 제시해 주신 기획안이 워낙 좋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을 빼앗고 위협해서 밥을 먹던 이곳이었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아마 중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사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희 감사가 말한 추가 내용은 일반 조직원은 모르는 부분이었다. 월급 몇백만 원으로 시작하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를 기본 1억 원의 지분은 일반 조직원들이나 좋지. 이곳에서 10년 이상 있어온 간부급들에게는 그리 양에 차지 않는 내용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받아들여졌다. 간부들의 일이라고 해봤자 거드름이나 피우고 지역 관리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것이 일이었다. 술이나 먹고 채권 현황 파악이나 하면 되는 것인데 지훈의 말대로라면 갑자기 정상적이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고 태생이 건달 부류인 그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제는 워낙 거물들이 많이 모였었고 흘러가는 분위기상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일부의 지방 간부들이 모여 앞으로의 일을 협의한다는 연락들이 오고 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당연히 이를 예상했었고 반대 세력들이 모여있던 곳을 김도희 감사와 남궁용의 친위 부대를 시켜 어제 저녁 기습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리고 조직을 은퇴하겠다는 발언 내용을 영상으로 찍은 다음 지부대표급 바로 아래에 있던 그들에게 모두 3억 원씩을 내년 1월 1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지부대표 6명은 남궁용 회장이 직접 은퇴시켰고 그 아래에 있던 중간 보스들도 어제 날짜로 모두 공식 은퇴. 이제 공식적인 선샤인 그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완료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 지금 지훈이 말한 두 번째 아니라는 것은 이중간 보스들 20여 명의 은퇴 위로금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려주는 대신 레이첼의 조직 탈퇴서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추가되는 위로금은 내후년 1월 1일 지급 조건이다. 이는 레이첼 희수에게 매우 안 좋은 일로 이들에게 위협받는 것 자체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희수가 100억 원을 제시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앞으로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희수가 어떤 방향으로든 이들이 받아온 서약서의 내용을 어기면 추가되는 은퇴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들 가장 무서운 인물 20여 명에게 자동적으로 1년간 감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이미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지훈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감시의 눈초리를 남겨둘 것이기에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잔인하고도 무서운 방법인데 지훈은 결국 결심을 굳게 하고 이를 지시했다. 예전 용병 시절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복할 수는 없었다. 적을 제압할 때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하며 어설픈 관용은 참극을 부른다는 것을 지훈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배웠던 것이다. 희수야, 희수야. 이제 우리는 정말로 끝이구나.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정신없이 주말이 흘러갔다. 지훈은 기존의 대한건설 창업센터 일과 선샤인 그룹 일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차라리 일을 파묻혀 보내는 게 딱히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오전에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에 김찬이 들어와 보고한다. 1호 기업인 라이프앤케어사는 서울권에 이어 빠른 속도로 지방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6대 도시 지역은 최초 인원으로 시작했고 각 인원들이 수십여 년 동안 쌓아온 인맥 네트워크와 거래처들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을 창업센터에서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 너무 많아서 다른 창업팀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이제 이 회사 채용은 각 지역 사무소별로 개별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본사 업무만 진행하고 창업센터에서 분리해야 할 정도로 이미 규모가 커졌습니다. 미화업의 특성상 현재 연 단위로 계약을 받은 것만 빌딩과 스마트 공장, 대규모 아파트 등 500억 원 규모이고 빠르게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데요. 사전에 기획했던 플랜 중 최상의 매출을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회사의 누군가가 기본으로 상주해야 할 듯합니다. 서울 쪽은 괜찮은데 지방으로 가니 아무래도 텃세라고 할까? 동네 건달 같은 세력들이 자꾸 보호비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이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기웃대는 듯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도 되는데 그러면 사장님 백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김찬의 말에 지훈이 웃으며 대답한다. 아,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좋은 인원이 오늘 올 겁니다. 아니, 벌써 와 있으려나? 잠깐만요. 지훈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한 통 건다. 네, 사장님 건물 1층에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으며 김찬에게 신입사원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잘 되었군요. 그럼 한 명인가요? 글쎄요. 한 명이 될지 둘이 될지는 좀 봐야 하겠는데. 네? 아, 아닙니다. 공 여사님 회사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내용은 없나요? 네. 송세라 씨가 조만간 마무리해서 보고 드린다고 연락이 왔고요. 케비노는 제가 연락하면 자꾸 알아서 한다고 화를 내서 더 이상 전화하기가 어렵네요. 맘대로 할 수도 없고. 하하. 그 친구 참. 케비노는 제가 따로 할 테니 김 실장은 다른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주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김 실장 면접관 역할을 한번 해줘야겠는데. 요즘도 운동은 계속하고 있죠? 김찬이 그런 지훈의 말에 살짝 기분이 상한 듯 대답한다. 저 사장님. 솔직히 그때 사장님께 진 거 말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쉽게. 오케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이따 올라오는 2명 중에 한 명은 만약에 잘 되면 김 실장 부서로 배치하려고 하니 담당 실장으로서 1차 면접을 보라는 거지요. 상황상 몸의 대화를 좀 해야 될 듯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김찬이 오래간만에 몸 한번 풀 수 있겠다는 자세로 팔을 한번 돌리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군대 있을 때도 신입교육은 제가 전담했었습니다. 쓸만한 친구인지 화끈하게 확인해보죠. 지훈은 평소답지 않은 그런 김찬의 모습에 왠지 웃음이 나왔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들을 다 방면으로 맡아 하고 있는 김찬인데
그의 업무 결과에 지우는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김찬은 훌륭한 직원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원래는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원이라서 문무 양쪽으로 모두 활용성이 높은 인물이다. 자신이 사람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에 흐뭇한 지훈이었다. 밖에 비서실에 2명 중 김원일 씨는 제 방으로 보내고 그 이름이 뭐더라? 원상태였던가? 그 친구는 지하 실내 체육관에서 얼마나 격투를 잘하는지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실장한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구만. 한 30분 버티면 합격 판정으로 할 생각이니까 인정사정 보지 말고 굴려보세요. 김찬이 예전 생각이 나는 듯 시익 웃으며 대답한다. 30분 가능할까요? 뭐 시간을 못 버텨도 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왠지 신난 김찬의 모습을 보며 최근 자신도 운동을 너무 등한시했다는 생각에 지훈이다. 양복을 입은 김원일은 조직 출신의 그 매서운 눈빛만 빼면 영락없는 회사원의 모습이었다. 계속 옷매무새를 고쳐보고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쑥스러움을 느끼는 듯하다. 기본적인 회사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원일이 맡게 될 업무들과 중장기적인 목표,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익혀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지훈. 키워드만 던져줘도 바로 핵심을 짚어내는 원일에게서 지훈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머리 자체가 좋은데다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사채업과 조직 세계를 겪으며 눈치와 센스가 엄청나게 발달한 원일이었다. 전문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무나 경영 경제에 심화된 내용이 아니면 지훈보다도 더 높은 가능성을 보유했다는 생각이다. 지훈은 그런 원일을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김찬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 실장 어때요? 그 친구 쓸만합니까? 잘 치던가요?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원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좀 잘 쳤나 본데요. 면접 보러 오신 분이 한 대 맞고 일어나지를 못해 대신 연락드렸습니다. 경호 업무를 겸한 업무팀 몇 명과 김원희를 대동하고 체육관으로 간 지훈은 살짝 놀라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김찬은 절대로 만만한 실력이 아니었다. 지훈이 김찬과 대련할 때 주위에서 보면 쉽게 이긴 듯 하지만 여러 차례의 수싸움이 있었고 처음부터 거의 전력에 가까운 힘을 썼기에 이겼던 김찬이었다. 특수부대 출신에다 타격 기술과 그라운드 모두 나름의 강점이 있는 만능형의 김찬. 그런 김찬을 이렇게나 쉽게 이기다니. 물론 두루두루 다 잘한다는 것은 동시에 이렇다 할 특기가 없는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랜 군 생활로 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그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도하다니 확실히 놀랄만한 일이었다. 지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김찬에게 가서 상태를 살펴보았다. 타격 쇼크에 기절해 있는 것 말고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살살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망입니다. 저 사람이 팀장인가 실장인가 한다던데 저 정도가 최고 실력이면 뭐 알만하겠네요. 내 신세도 촬영하구만요. 겨우 이런 데나 와야 하나? 흐흐흐. 자신의 반항아적인 기질을 일부러 더 과시하려는 듯 원상태는 더욱 거친 모습을 취하며 지훈에게 비아냥거린다. 지금 있는 직원들 중에서는 김찬이 최고 실력자였다. 다른 사람을 내보내봤자 의미는 없을 듯하여 지훈은 본인이 직접 버릇을 고쳐주기로 결심했다. 김찬을 저리 만든 것으로 보아 실력은 출중한 듯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도 기강을 한번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지훈이 원상태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5분 뒤에 나랑도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다 쓸 테니 원상태 씨도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운동 좀 하셨나 보네요. 회사 대표신데 저한테 맞으면 창피하지 않으시겠어요. 흐흐.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 조절을 잘 못해서요. 이빨 꽉 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지요. 지훈은 겉옷을 벗고 간단히 몸을 푼 뒤 체육관 가운데 넓은 공간으로 향했다. 원상태도 그에 맞춰 건들거리며 다가온다. 그럼 사장님 시작합니? 말을 꺼내는 동시에 지훈에게 공격해 들어가려는 원상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소리를 버럭 지른다. 지훈이 어느새 총을 꺼내 들고 자신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치사한. 내가 말하지 않았나.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보이라고 말이야. 내가 명색이 대기업 사장 직함을 달고 있는데 이까짓 권총 한 자루 못 구하겠어.
그러면서 지훈은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틱틱.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흔히 비비탄이라 불리는 모대에 건 총알이 그의 얼굴에 맞는다. 모형이지만 가스 분사식이라 상당히 아프다. 원상태는 사람을 불러놓고 이런 식으로 농락을 부리는 지훈에게 짜증과 화가 나 소리친다. 너 이 자식 죽여버린다. 그러고는 아까와는 달리 진심으로 지훈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가 이번에도 다시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지훈이 조금 전에 총을 옆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총을 자신에게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짜증나네. 또 비비탄 총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 자세히 봐봐. 눈썰미가 그렇게 없나? 원상태는 팔로 얼굴을 방어하며 지훈의 총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니 확실히 조금 전에 모델건과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훨씬 무거워 보이고 영화에서나 보던 소음기 비슷한 것도 달려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총구에 화약이 탄 듯한 그 흐름이 보인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지훈이 총구를 원상태의 허벅지 쪽으로 옮겨 겨누며 말한다. 면접 보러 온 사람 죽일 수는 없으니 다리 하나 정도로 해볼까. 그러면서 자신의 다리를 향해 총을 쏘려는 지훈을 피해 원상태는 옆으로 대굴대굴 구르며 총구를 피한다. 팍! 이번에 나간 것은 확실히 비비탄 총알이 아니었다. 지금 지훈이 들고 있는 것은 권총 모양의 라이터였던 것이다. 자신이 철저히 희롱당했다고 느낀 원상태는 이제 면접이고 취업이고 필요 없이 눈앞에 지훈을 가만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실력과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그였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농락한 인간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는 지금 사람을 죽이기 직전에 살기를 강하게 내뿜고 있다. 원상태, 진정해. 김원일이 그런 원상태를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살짝 눈이 돌아간 그는 이 말도 듣지 않는다. 지훈도 원일을 향해 물러나라고 손짓하고는 이번에는 제대로 상대해주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의 최대한의 실력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저 욱하는 성질을 한 번에 고치기 위해 지훈은 일부러 그의 성질을 강하게 건드렸던 것이다. 맹수 사냥은 어떻게 하는가? 짐승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힘이 우선이다. 먼저 제압하고 확실히 꼬리를 흔들 때 비로소 손을 뻗어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지훈은 호흡을 가다듬고 결전을 준비했다. 전쟁터를 떠나 한국에 온 뒤로 지훈은 이런저런 일로 엮여 많은 격투를 벌여왔었다. 그러나 1대1로 이렇다 할 긴장관계에 큰 사건은 없었다. 다행이고 안심해야 할 일이었지만 가슴속에 뭔가의 아쉬움은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훈도 기본적으로 전투형 인간이고 승부에 집착하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승부다운 승부를 해본다는 설렘에 온몸의 세포들이 반응하는 전율과 쾌감을 느끼고 있다. 원상태라고 했지. 생긴 건 호리호리하게 생겼는데 막상 정면에서 마주대하고 보니 짐승을 상대하는 듯하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기합을 내뱉었다. 하악. 원상태 역시 지훈의 기합에 맞서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지훈과는 달리 기합이라기보다는 짐승의 포유에 가까운 괴성이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려는 본능적인 그런 느낌이 눈앞에 있는 적의 크기에 삼켜져 버리려는 것을 가까스로 물리치려는 듯한 짐승의 울부짖음. 이것은 지금까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원상태 최초의 경험이었다. 이거 내 심장 소리인가? 내가 긴장을 하고 있다고? 저깟 새님한테 내가 이럴 수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다. 여의도 레퀴엠 본부에 쳐들어와서 나름 뭔가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경영에 관한 내용이었고 자신과 같은 사나이의 일발 승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타입의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평소 자신한테 잘 대해주었고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김원일이 하도 극찬을 하길래 그래, 여기서 말단 건달짓이나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 기회에 나도 샐러리맨이나 해볼까나? 하는 가벼운 마음에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면접을 본다고 대련을 하자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그냥 그렇다. 저 정도 실력은 우리 조직에도 많지. 실장이라고? 흐흐 역시 제도권이 좋아. 저 정도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으니 말이야. 아무렴. 양지가 좋은 법이지. 저 정도 하는데 높은 연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말이야. 가만 있어 보자. 그럼 나는 저 사람 받는 거에 2배는 받아야 하나? 그런데 뜬금없이 자신과 한판 붙자는 사장이라는 이 인간. 부잣집 도련님이 헬스장에서 운동 좀 하셨나 본데 오늘 내 단단히 교육시켜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지훈을 맞이했던 원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지훈을 바라보며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낀다. 이 사람, 정말 회사원인가? 솟구쳐 오르는 긴장감을 기압과 괴성으로 이겨내며 주먹을 날려본다. 타고난 힘과 스피드, 그리고 북물적인 전투 감각과 빠른 동체 신경.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단련했던 싸움 실력. 그는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내질렀다. 저 실장인가 하는 친구도 팔로 막다가 뼈가 부러지고 결국 머리를 가격당해 기절했던 그 살인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못 막는 그의 주먹을 지훈은 가벼운 스텝으로 바로 몇 센치 앞에서 피해간다. 계속되는 그의 펀치와 킥이 전부 그의 눈앞에서 빈 공간을 헛되이 찌를 뿐이다. 휙, 휙. 이 결투를 바라보고 있는 원일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원상태가 보여주는 격투의 평소 때의 파워와 스피드는커녕 어떠한 테크닉도 느낄 수가 없었다. 패기도 전혀 없고 기세도 점점 줄어든다. 오히려 흡사 훈련하는 복싱 선수에게 담당 코치가 미트를 대주듯이 슬쩍슬쩍 가볍게 내지르는 지훈의 펀치. 이를 계속 허용하여 어느새 얼굴이 붉게 물들어 올랐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호흡도 가빠지고 금방 지쳐가고 있다. 원상태는 정신을 집중했다. 지금 자신이 평소 활동하던 장소가 아닌 시내 중심가의 대기업에 와 있고 주위에도 대부분 조폭이나 사채업자가 아닌 자신과 다른 부류의 회사원들이 있어 낯선 환경이 작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세상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원상태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분노와 절망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를 지훈에게 쏟아부었다. 이 앞, 그의 공격이 한층 더 날카로워진다. 탁, 탁, 탁. 나는 어차피 잃을 것이 없다. 그리고 계속 정신없이 연속해서 지훈을 공격하던 원상태는 지훈의 가드 사이로 벌어진 작은 틈을 발견하고 혼신의 일격을 꽂아 넣었다. 퍽. 명치 아래를 제대로 맞은 지훈의 몸이 움찔하며 떨린다. 으윽.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강렬한 쇼크, 이 정도의 충격은 정말이지 오랜만이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함께 사지가 마비되는 느낌으로 몸이 휘청거린다. 겨우 몸을 가누게 된 지훈.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기 시작한다. 이놈은 진짜다. 형식도 규칙도 없는 햅사 야수 같은 놈이구나. 좋아. 간만에 짐승 사냥을 해보자고. 지훈이 반격을 시작한다. 원상태는 지금 처참한 상황이었다. 아까 회심의 일격에 이은 연속적인 공격으로 끝내버리려던 것을 상대가 부드러운 스텝으로 모두 비껴간 후 원상태는 계속 얻어맞고 있다. 정확히는 대부분은 맞고 있고 몇 대 정도만이 어깨와 다리 정도를 가격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 방 한 방 쌓이는 데미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계속 맞다가는 샌드백이 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다. 이상하다. 이상해. 월급쟁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이 전신에서 내뿜는 살기,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안광, 이건 흡사살인자의 눈빛인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들을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이건 달라. 이건. 아, 전쟁터였구나. 이 인간은 군인이었어. 나보다 그리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 나이에 얼마나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는지 느낄 수 있다. 이 사람은 박력이 있다. 원상태가 그렇게 생각하며 지훈의 공격을 막는 동안 이번에는 지훈이 그의 극소를 공격해온다. 원상태의 동작이 커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날아들어온 리버샷. 그의 간이 있는 위치를 무시무시한 주먹으로 가격한 뒤 피를 토하는 듯한 비명을 지르는 그의 머리를 엄청난 하이킥으로 날려버렸다. 원상태는 몇 미터 이상을 날아간 뒤 몸을 부들부들 떨다 기절했다.